프랑스 파리올림픽 의료지원팀에서 메디컬 물리치료사로 있었던 한 여성이 한국의 팀 닥터들이 선수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와 팀 닥터들의 부상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말까지 했다는 협회장의 목소리 또한 들려 충격받았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32살 마르코 로시라고 합니다.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의료지원팀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 제가 파리올림픽에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레는 마음에 잠도 못 잤어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 꿈방 같은 일이잖아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들떠 있었어요. 애플탑과 로브르 박물관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한다니 얼마나 멋진 경험이 될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개방, 그리고 부상 후 재활을 돕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마사지와 테이핑 등의 처치를 하며 경기를 준비시키죠. 부상당한 선수들의 재활 치료도 담당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재 파리는 이 중요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과 장비의 부족이에요. 물리치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일해야 해요. 필요한 장비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더군다나 의료팀을 위한 숙소 상태도 최악이에요.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야 하는데 더위에 지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밖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칸막이도 없어서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죠. 이 얘기를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으시겠어요? 식사 문제도 심각해요. 의료진들을 위한 별도의 식당이 없어서 선수들과 같은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음식의 양과 질이 형편없어요. 채식 위주의 메뉴라 영양 불균형도 심각하고 맛도 없어서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는 저희들을 위한 야식 제공도 전혀 없어서 때로는 배를 골마가며 일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직위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냥 이 상태로 올림픽이 끝날 것 같다는 게 저와 동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의료진 배치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 경기장에는 의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특히 고위험 종목 경기장조차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말 위험해요. 의료진 없어도 간단한 부상은 선수진 안에서 처치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선수가 생강에서 수영을 한 직후 10여 차례나 구토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장에 응급 의료팀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 대응이 지연됐어요. 아주 다행히 큰 일은 면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얼마나 더러우면 이런 일이 있나 싶으면서도 메디컬 센터의 일원으로서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 올림픽 관계자도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은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메달 결승전에 메디컬 케어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경기는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 결승전이었는데 한국의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가 붙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순히 경기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에게 집중했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가 무릎 부상을 입은 상태라서 안세영 선수에게 더 눈길이 갔죠.
사실 한국 선수단에는 자체적으로 데려온 코치진과 메디컬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세영 선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전문적인 케어를 해주고 있었죠. 솔직히 여기 있을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한국의 안세영 선수는 충분한 케어를 받을 테니까요. 실제로 한국은 즉각 치료가 가능한 최고의 의료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선수의 컨디션이나 움직임 등을 경기 내내 지켜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무릎 부상의 정도가 많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 선수 스스로 그 부상을 견디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하튼 당시에는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경기들도 많은데 이곳에 배치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했던 이유는 IOC의 규정 때문이었어요. 메달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는 IOC 소속 의료진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와서 이 규정을 따른다는 건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더 해봐야 입만 아프니 배드민턴 경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던 저는 한국 메디컬 팀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수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핑 기술이나 응급처치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에 비해 IOC에서 급하게 배치한 의료진들은 그저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다른 메디컬 팀 동료에게 한국 메디컬 팀의 처치를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동료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술과 처치 능력에 놀랐더라고요. 또 선수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선수의 주치의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메디컬 팀을 보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현장에서 선수를 챙기던 개별, 메디컬 팀 닥터의 능력은 정말 훌륭했지만 한국의 배드민턴 전체를 아울렀던 나이 많은 사람들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한국에는 많은데 높은 고위층 협회 소속 분들은 왜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 선수를 힘들게 했던 걸까 하고 말이죠. 어쩐지 무릎이 완전하지 못하고 선수가 악으로 버티며 경기에 임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던 것이었어요. 워낙에 한국 의료 기술이 좋아서 즉각 치료 대응이 가능했지만 사실 저런 무릎 부상이라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상당 기간의 재활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로는 즉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가 요청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협회는 선수를 계속 밀어붙였다고 해요. 이에 안세영 선수도 안세영 선수를 옆에서 케어하던 메디컬 닥터들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경기 상황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의 금메달 결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 샤플 아레나는 환호성과 응원으로 가득 찼죠. 관중들의 응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고 경기장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경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금메달이 걸린 결정전이라 그런지 응원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국기가 경기장 곳곳에서 휘날리고 있었고 응원 문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안세영, 파이팅, 허빙자오, 짜요 등의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똑같은 리듬과 목소리로 응원을 하더라고요. 중국인들보다 인원은 적었지만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하니 경기장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중국 관중들의 태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의도적인 방해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응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상대 선수를 방해하는 수준이었죠. 중국 관중들은 지나치게 과한 액션을 취하며 경기 분위기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이는
명백히 선수의 집중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가 득점했을 때는 야유를 보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좋은 플레이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인데 중국 관중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 중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안세영 선수가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이용해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세트를 위한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관중들은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경기를 보러 온 다른 국가의 관중들도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한국 관중들은 달랐어요. 중국 관중들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성숙한 관중 문화를 보여주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중들은 한국 관중들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지 점점 더 과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태도는 안세영 선수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안세영 선수가 미스를 범해 점수를 내줄 때마다 중국 관중에서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안세영 선수를 깎아 내렸습니다. 득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서브는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안세영 시야의 정면에 있던 관중들은 보란 듯 중국 국기를 흔들며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선수의 집중력을 크게 흐트러뜨릴 수 있죠. 그리고 허빙자오가 경기에서 밀리자 레이저를 쏘려고 주머니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려던 걸 마침 보안 요원이 발견하면서 모른 척 주머니에 다시 넣는 경우도 저는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반면 한국 관중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도 매너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득점할 때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지만 허빙자오 선수의 좋은 플레이에도 박수를 보냈죠. 또한 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집중하며 선수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중들은 안세영을 외치며 안세영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중들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한국 관중들의 응원이 현장에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경기 자체의 긴장감에 더해 무릎의 부상까지 안세영 선수가 느낀 그 압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라도 안세영 선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같은 국적의 국민은 아니었지만 무릎 부상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안세영 선수를 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한국인 안세영 선수가 경기에 이겨 금메달을 땄으면 했거든요. 또 워낙에 한국은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이기도 했으니까요. 여하튼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배드민턴은 순간적인 반응과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금메달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마조마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인 저로서는 안세영 선수의 무릎 상태도 걱정되었어요. 정신이 긴장한 상황에서 선수가 흥분하나 당황하면 무리한 동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세영 선수의 무릎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을 하다 더 심한 부상을 입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였는데도 말이죠. 경기가 무릎 익었을 때 함께 있던 메디컬 팀원이 저에게 다가와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부상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부상으로 인해 안세영 선수는 은퇴까지 고려해야 했다고 합니다. 팀원은 지금도 안세영 선수가 본래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활치료와 훈련을 통해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 상태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통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토록 심각한 부상을 겪고도 은퇴 대신 선수 생활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게다가 올림픽 금메달 결정전까지 올라와 이렇게 놀라운 경기를 펼치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무릎의 통증을 느끼고 있을 게 분명한데도 그녀의 표정에서는 고통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만이 느껴졌죠. 그 의지는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동 중 하나였어요. 저는 의료진으로서 걱정을 하면서도 안세영 선수가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응원이 하늘에 닿은 건지 경기가 진행될수록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수비 플레이는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코트 구석구석을 누비며 불가능해 보이는 공들을 살려내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몸을 날리며 수비할 때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메이징, 판타스틱, 어썸, 어떻게 저런 수비를 할 수 있냐는 감탄이 터져나왔죠. 한 번은 안세영 선수가 코트 끝까지 달려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몸을 낮추어 상대의 강력한 스매시를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중국 응원단에서도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안세영 선수의 부상을 말해줬던 팀원은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안세영 선수의 필름 들키며 계속해서 감탄사를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대각 스매싱이라는 기술에 대해 알려주었죠. 대각 스매싱은 코트의 대각선 방향으로 강력한 스매시를 날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어려움은 타이밍과 힘의 조절, 그리고 정확한 각도 계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의 대각 스매싱은 특히 대단해요. 속도와 각도가 너무 완벽해서 이 기술은 예상하고 있어도 반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대각 스매싱을 성공시키면 그 세트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만큼 결정적인 기술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가 더욱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체력과 반사신경만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무릎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집중력으로 랠리를 이어갔죠. 경기 후반 안세영 선수는 연속으로 대각 스매싱을 성공시켰고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중국 선수는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력이 쭉쭉 떨어지는 것도 보였죠. 저는 어느새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때문인 것 같아요. 경기의 마지막 무렵 안세영 선수의 공은 마치 총알처럼 코트를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중국 선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공을 라켓으로 받아쳤지만 중국 선수의 공은 크게 라인을 벗어났고 그 순간 경기장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안세영 선수는 경기가 끝나자 그대로 경기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심각한 부상을 듣고 일어나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 그녀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경기장은 여전히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고 다른 나라의 관중들도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안세영 선수의 행동은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주었어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법도 한데 허빙자오 선수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과 함께 포옹하며 위로해 주었죠. 모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들고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코치진과 팀 관계자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도 중국 팀 관계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부상 때문에라도 경기에 지장이 갔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좋은 경기였다고 인사를 하다니 정말 대인배적인 마인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이런 태도는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 밖에서 우연히 한 중국인들이 우우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안세영 선수를 향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순간 몰려왔어요. 저 인간들은 지치지도 않나,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고개를 들자마자 그 야유가 패배한 허빙자오 선수를 향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중들이 자국 선수의 패배에 실망하여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자국 선수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그들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선수를 향해 야유를 보내다니 말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그리고 금메달은 아니지만 은메달이잖아요. 전 세계 여자 배드민턴 선수 중에 두 번째로 잘했다는 건데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야유를 보내는 모습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국 선수단이 보여준 스포츠맨십과는 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허빙자우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경기장 안에 서 있을 것이겠죠. 패배의 아쉬움도 크겠지만 고국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텐데 한순간의 실수로 대역죄인이 된 듯한 모습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경기장 밖에서 자신을 야유하는 관중들이 있다는 걸 모를 테니 더욱 짠했어요. 그래도 함께 좋은 경기를 펼친 안세영 선수의 따스한 위로가 있었으니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승리한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히 노력한 선수에게까지 야유를 보내는 건 정말 못 배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어요. 모든 중국인이 그렇지는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일부 과열된 팬들의 행동일 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단순히 스포츠에 대한 과도한 열정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에 흥분된 분위기에 휩쓸려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것 뿐이라고 믿고 싶었죠. 경기가 있었던 그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스태프들이 독일 스태프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독일 선수들이 유도해서 한국 선수단에게 패배했다면서요. 화가 나지 않나요? 독일 스태프들은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스태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배드민턴처럼 자신 있던 경기에서 한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게 너무 화가 나요. 독일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들은 자국 배드민턴 선수들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자꾸 본인들과 독일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독일인들의 공감을 살려고 하더라고요. 독일 스태프가 반응이 없자 중국 스태프는 곧이어 25mm 속사 권총 경기로 화제를 옮겼어요. 우리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동메달밖에 못 땄어요? 한국 선수는 은메달을 땄는데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중국이 동메달만 딴 게 아니라 금메달도 땄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다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동메달이잖아요. 우리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차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금메달에 이어 동메달까지 땄으면 충분히 잘한 건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 스태프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한국은 사격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선수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제가 이전에 경기장에서 목격했던 관중들의 행동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자국 선수들의 노력은 무시한 채 결과에만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깎아내리는 태도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태도가 꽤 보편적인 것 같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중국인들이 이런 사람이라니 많이 실망스러웠죠. 독일 스태프들도 중국 스태프들의 행동이 적잖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한국이 경기를 했던 유도 동메달 결정전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한국이 독일을 꺾고 동메달을 땄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동메달도 값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스태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동메달도 햇빛 아래에서는 금메달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듣고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메달에 색의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경기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노력, 그리고 정신력이었죠. 이건 여러분들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중국 스태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인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인이지만 독일과 한국의 경기를 보면서 경기가 한국 선수들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쓰럽기까지 했죠. 그도 그럴 게 독일 선수들은 대부분 자신과 체급이 같거나 낮은 선수들과 경기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선수들을 상대했고 말이죠. 이 얘기까지 하니 중국 스태프의 표정이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스태프는 하고 싶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체급 차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동메달이고요.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이라고요. 저는 독일 스태프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 목격했던 중국 스태프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거든요. 중국 스태프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버렸죠. 저는 독일 스태프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솔직히 독일을 이긴 팀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 덕분에 한국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자 독일 스태프는 그날의 경기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라고 말하며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경기를 떠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깨달음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말이죠.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모로 실망을 많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요. 배드민턴에서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실력과 정신력은 감동 그 자체였고 유도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투지는 아마 이번 올림픽에 한 획을 그었을 거예요. 또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도 경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한국인 관중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자국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도 상대 선수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것,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모든 관중들이 지켜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알고 보니 올림픽 내부의 문화체험 공간에 한국 문화체험 부스가 있더라고요. 수도 없이 지나가면서 본 건데 왜 이제야 본 건지 이 사연을 다 쓰고 나면 바로 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생각이에요. 맛있는 음식과 공연이 넘친다는데 이미 다녀온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꺼려지는 게 있었는데 한식을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 음식들과 한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도 있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하게 한국 음식을 접해본 적 없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한국 음식에 푹 빠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는 건지 직접 봐야겠어요.
특히 프랑스 못지않게 미식의 나라인 이탈리아인들도 입을 모아 칭찬하던데 한국 부스를 다녀온 이후로 이탈리아 음식은 안 먹고 한국 음식만 먹을까봐 걱정이네요.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어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집에서 봤는데 TV에서 볼 때는 몰랐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여하튼 누구보다 저희 한국 선수분들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